한국의 남북의 휴전 상태로 인하여 국방에 어마어마한 예산을 쓰고 있습니다. 차세대 공격 헬기 사업, 차세대 전투기 사업 등 전략적인 무기들은 해외 방위 산업체에 의존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자주 국방의 차원에서 한국형 무기들을 계속적으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항공은 한국항공우주산업, 해양은 대우조선해양, 육지화력은 두산중공업 등을 통해서 한국 지형에 맞는 최신 무기들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지형과 전시 상황을 고려한 무기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백곰 미사일. 백곰은 대한민국의 첫 국산 단거리 지대지 탄도 미사일입니다. 1970년에 박정희 대통령의 무기 국산화 노력의 결과물입니다. 미국의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모태로 성능을 좀 더 개선하여 사거리 100km 이상의 미사일 개발을 시작하였습니다. 새로운 미사일 개발에 불편했던 미국은 전두환 대통령에게 신규 미사일 연구 중단을 요구했고 결국 80년대 초 중단되었습니다. 그러나 미사일 개발은 후에 재추진되어 현무지대지 미사일이 탄생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 장보고급 잠수함. 독일 연방군이 설계한 독일 209급 잠수함의 대한민국 버전입니다. 기존의 209급 잠수함의 결함을 보완하고 소음 방지 기능을 개선하여 한국형 잠수함으로 재탄생시켰습니다. 대우조선소에서 건조된 장보고급 잠수함은 우리나라에 총 9대가 실전 배치되어 있습니다. 미국을 주관하는 연합훈련 1인택 훈련에서 다양한 활약을 보여주어 한국현 장보고급 잠수함을 실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밖에 하와이 단독 잠항, 1만 시간 잠항 성공 및 인도네시아 수출 등으로 군사력뿐만 아니라 한국 기술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3. K9 자주포. 전자동 사격 시스템으로 버튼 조정만으로 사격이 가능한 K9 자주포는 세계가 인정하는 최고의 자주포입니다. K9은 사격 통제용 컴퓨터의 표적 위치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격 재원을 산출하고 탄약을 자동으로 이송, 장전합니다. K10 탄약 보급 장갑차와 연계해서 많은 양의 탄약을 빠르게 보급이 가능합니다. 급속 발사 때는 15초 이내에 초탄 3발을 발사할 수 있으며 3분간 분당 6에서 8발, 1시간 동안 분당 2에서 3발 사격이 가능합니다. 미국이 보유한 M109A6 팔라딘이나 영국의 AS-90 등의 성능을 압도하는 성능입니다. 해외에서 인정받은 K9 자주포는 터키, 폴란드, 인도에도 수출되었습니다. 4. KA-1 전선 통제용 항공기. KA-1은 KT-1 초둔 훈련기의 파생형으로 대한민국 공군의 유일한 공격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설계하고 한국항공우주산업이 조립 생산하는 제품입니다. 5. 백성어. 수중 어뢰 중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마크 48 어뢰를 한국 버전으로 만든 어뢰입니다. 국방과학연구소가 8년 동안 300억 원을 투자한 결과물로 비슷한 성능을 가진 독일 수출어뢰의 반절 가격인 9억 5천만 원에 생산하였습니다. 국방비 절감은 물론 한국판 잠수함인 장보고와 함께 우리나라의 바다를 책임질 믿음직스러운 무기입니다. 6. 해성. 1980년대에 최초 개발되었던 함대함 미사일 해룡은 주변국의 압력으로 전력화되지 못하였었다. 1996년에 함대한 미사일 해성 개발이 착수되어 2003년에 개발이 완료. 2005년 동해상에서 사정거리 150km 발사 시험에 성공하면서 대한민국 기술이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해룡 개발로 대한민국은 사정거리 400에서 500km 이상의 순항 미사일을 만들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7. KDX-2 한국형 구축함. 한국형 구축함 사업은 3단계로 진행되었습니다. 2단계 충무공 이순신함부터 한국의 기술력이 집중된 모델입니다. 현재 2단계 함정급이 대한민국 해군 기동함대의 실질적인 주력함입니다. 충무공 이순신급 함대로 다층 방공이 가능합니다. 대공은 거리에 따라 SM2 스탠더드 RIN-116 램을 선택적으로 발사할 수 있습니다. 또한 KVLSN은 현무산 순항 미사일 홍상어 대전 로켓을 운용하여 한국형 미사일 실전 배치하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8. KDX-3 이지스 구축함. KDX 3단계 프로젝트로 한국은 5번째 이지스함 보유국이 되었습니다. 세종대왕급 구축함 3척이 우리나라 해상을 든든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이지스 시스템은 정보, 통제, 전투 종합 시스템으로 대공, 대잠, 대해상 방어에 최적화된 전략 체계입니다.
장착된 무기로는 KMK-45 마드포 62구경장 5인치 함포, MK-41 수직 발사기 48개로 SM-2 블록 미사일, 국산 청상어 경월의 KMK-32, 국산 함대지 미사일 전용 32발, 대잠 미사일 홍상어 16발 등이 있습니다. 9. 현무 미사일. 한국형 대지 미사일로 현무1, 현무2, 현무3이 있습니다. 2001년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에 따라 탄도미사일 사거리가 180km에서 300km로 늘어나 2000년대 초반부터 현무2, 현무3 개발이 시작되었습니다. 최근 공개된 현무2는 마하 7의 속도로 사정거리 500km로 늘어났습니다. 전용 이동형 차량을 통해서 다양한 작전을 수행할 수 있고 현재 대한민국에서 60대 정도 보유 중입니다. 현무3은 순항 미사일로 사정거리 1500km급 동북아시아 전역이 사정권입니다. 육군에서는 현무3, 해군에서는 각각 혜성이, 혜성3로 명명되어 실전 배치되었습니다. 10. 손원일급 잠수함. 독일제 214급 잠수함으로 독일 HDW와 기술 제휴를 통해서 현대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에서 제작되었습니다. 무기체계는 사거리 500km인 한국형 토마호크 미사일인 천령 잠대지 미사일과 IDAS 잠대공 미사일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11. K2 전차 흑표. 대한민국의 차세대 대표 전차인 K2입니다. 한국형 120mm 55구경장 활강포를 탑재되었고 자동장전장치로 기계적으로 자동장전이 이루어집니다. 전투 중 어떤 상황에서도 장전이 가능해졌고 탑승 인원도 3명으로 줄었습니다. 추가 화력은 하며 사거리 8km의 KSTA AN-120 포발사 상부 공격 지능탄도 탑재되었습니다. 방어체계는 MMW 탐지 레이더, 적외선 영상 경보 센서가 장착되었고 화생방 방호장비, 폭발 반응 장갑, 복합 장갑 등 신기술의 집합체입니다. 12. 천궁. 천궁은 국방과학연구소에 의해 개발된 중거리 지대공 유도 미사일입니다. 1950에서 60년대에 수입된 미국 레이시운사 호크 미사일과 나이키 허큘리스 미사일을 대체할 목적으로 자체 개발되었습니다. 가기능 레이더 차량 한 대와 포대를 지휘하는 지휘통제 차량 한 대, 8기의 발사관을 장착한 발사대 차량 6대가 하나의 포대를 이룹니다. 가기능 레이더 차량에는 표적 수색, 추적, TR 식별 등을 한 번에 할 수 있는 3차원 위상 배열 레이더가 있습니다. 미사일은 1차로 발사관 내부의 사출 장치로 일정 범위까지 오르고 공중에서 자체 로켓이 발화되어 적 비행기나 날아오는 미사일을 표적으로 삼고 날아가게 됩니다. 미국 퍼거슨 보고서에 나온 한국의 핵무기 보유 가능성 시나리오. 이번에는 미국의 전문가들이 분석한 한국의 핵무장 능력 보고서에 대해 알아볼 텐데요. 모두가 알고 있듯이 현재 한반도를 비롯한 동아시아 국가들은 저마다 엄청난 힘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인접해 있는 국가대만 열고 해보자면 중국, 일, 러시아가 있고 우리나라에서는 국가로 인정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이라는 것도 바로 위에 있습니다. 게다가 지리적으로는 멀지만 이 나라들보다 훨씬 큰 영향력을 미치는 미국이라는 나라도 어떻게 보면 동아시아 패권 경쟁의 주인공 중 한 명이죠. 여기서 모든 나라들은 카드가 하나씩 있는데요. 북한은 당연히 핵무기가 카드이고 일본은 거대한 경제력과 해상자위대 용량이 카드가 되겠죠. 중국도 거대한 자본과 무역 교육을 그리고 핵무기를 비롯한 무력이 그들의 힘입니다. 러시아는 두말할 것 없이 압도적인 핵무기 보유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은 경제, 군사 외교부여까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압도적인 영향력을 끼치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의 카드로 작용하고 있죠. 하지만 그에 반해 우리나라는 비장의 카드라고 할 만한 것이 없습니다. 그의 강력한 군사력과 거대한 경제력을 가지고 있지만 주변국에 비해 큰 영향을 바로 여기 힘든 구조. 이런 나라에서 우리나라 안 보면 이제는 더 심각해졌습니다. 이런 정치적인 배경이 미국의 한 보고서가 나오게 된 이유입니다. 한국도 카드 한 장 찍으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보고서가 바로 퍼거슨 보고서의 실제 이름은 한국은 어떻게 핵무기를 획득하고 배치할 수 있는 거 아닌데요. 퍼거슨 이하는 사람 있었기에 편의상 퍼거슨 보고서라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알려드리는 내용은 영문. 작성된 보고서를 해석하고 요약해서 알려드리는 것이 저 개인적인 견해는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퍼거슨 보고서는 미국 과학자 연맹이 한국의 원자력,
기술과 경제력 등을 기반으로 작성한 객관적인 보고서인데요. 보고서는 북한의 위협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왜 한국의 핵무기를 연구해야 하는 거에 대한 내용이죠.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대기업은 한국이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위기감을 조성한다고 합니다. 한국에서는 한국에 둬야 한다는 논란이 적지만 오히려 이런 논란은 미국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후보였을 때도 한국을 핵무장시켜서 중국과 북한 등을 압박하는 것과 동시에 미군의 부담에 들겠다고 주장했죠. 미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지키기 위해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주위의 위험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 핵을 개발해야 하는데 그러면 핵을 어떻게 보유할 수 있을까요? 먼저 한국은 세계에서 경제력이 만한 나라 중 하나이며 삼성, LG와 같은 기업들이 미국의 상품을 수출할 어디야 물을 넣고 있는 몇 안 되는 나라입니다. 과거 인도의 경우에도 미국은 인도의 핵 개발을 방해를 잇고 1년 동안 실질적인 제재를 가했습니다. 하지만 수련을 압박하기 위해 인도는 너무 좋은 카드 없고 동시에 거대한 인구리 기반으로 한 시장은 미국의 상품을 소개해줄 매력적인 시작이었죠. 그래서 미국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인도의 핵 개발을 묵인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인구가 인도처럼 많진 않지. 개인의 소득이 월등히 높아 구매력이 상당히 매력적인 시장으로 다가올 뿐만 아니라 미국이 지키고 싶은 민주주의를 최전선에서 지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생산되는 상품은 미국인에게 없어 안 되는 매력적인 상품들입니다. 따라서 핵 개발을 시도함으로써 가해지는 미국의 경제 제재는 금방 완화될 것이고 다시 협력을 도모하기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적 측면 이외에도 한국은 핵 확산을 막기 위해 미국을 확보하기 지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 등의 개발이 투명하다는 것을 밝히기 위해 국제 원자력 기구의 좀 사찰 기간의 민간 원자력 발전소까지 개방하는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를 주관하는 PK를 막기 위한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국가입니다. 또한 한국의 원자력 제주도 수준급이며 이 기술은 미국, 프랑스, 일본에게 필수적인 것들이 많습니다. 만약 한국이 핵무장을 하겠다면서 핵확산 금지조약의 타이틀 조항을 인용해 조약을 탈퇴한다고 해도 주변 국가들이 실질적인 제재를 오랫동안 가기 힘든 구조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핵무기를 무턱대고 개발하는 행위는 한미 간의 방위협정을 명백히 파괴하는 행위이며 중국, 일본과의 군비 경쟁, 촉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냥 선택하기 힘든 것이죠. 하지만 일본이 먼저 핵무기를 보유한다는 가정이 있다면 한국은 직접 신무기를 보일 것입니다. 그럼 한국이 어떻게 현실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할 수 있을지 세 가지 시나리오를 첫 번째 시나리오 이름은 더 긴장된 상태입니다. 북한이 지금보다 더 한국을 압박하면서 한국이 더 이상 버티기 힘들다고 판단할 때 한국은 핵 개발을 독단적으로